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청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96년생, 올해 28살인 이찬원. 이 이름 들어보셨죠? 요즘 트로트 가수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라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보기 드물게 예의 바르고 효심 깊고 겸손하고 성실한 청년이거든요. 제가 이 친구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런 청년이 아직도 있구나 싶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란 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결국 스타가 된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천천히 들어보시죠. 1996년 11월 1일 경상남도 울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찬원. 자, 평범한 이름이죠. 아버지는 직장 다니시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주부셨습니다. 찬원이 위로 형도 있었고 아래로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흔하면 삼형제 중 둘째였죠. 울산이라는 도시 아시죠?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큰 공장들이 많은 곳이죠. 그곳에서 찬원이는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부잣집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찬원이는 어릴 때부터 좀 특별했다고 합니다. 뭐가 특별했냐고요? 일단 성격이 참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항상 웃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형이랑 동생이랑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TV에서 가요 프로그램이 나오면 눈을 떼지 못했고 트로트든 발라드든 가리지 않고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도 맑고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신기해 하셨습니다. 우리 찬원이 노래에 재능이 있나 보네? 그래서 음악학원에 보냈습니다. 피아노도 배우고 성악도 배웠죠. 선생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아이는 음감이 정말 뛰어나요. 한 번 들으면 바로 따라 부르고 음정도 정확하고 타고난 것 같아요. 찬원이는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피아노 학원 가기 싫어하는데 찬원이는 스스로 연습했습니다. 집에 오면 피아노 앞에 앉아서 1시간씩 연습하고 노래도 부르고 부모님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찬원아, 이제 그만하고 쉬어라.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 하지만 찬원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래 부르는 게,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게임하고 놀 때 찬원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금방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노래도 잘했고 무엇보다 성격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친절했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학예회 때마다 주인공이었죠. 찬원이가 노래 부를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찬원이의 노래는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어른들이 부르는 것처럼 감정도 넣고 발성도 제대로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찬원이는 음악적 재능이 정말 뛰어나요. 전문적으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아들의 재능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가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특히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가수는 불안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찬원이는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 성악 레슨 받고 피아노 연습하고 집에 와서도 노래 연습했습니다.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학생회 임원에 뽑혔습니다. 친구들이 찬원이를 믿고 따랐거든요. 리더십도 있었고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죠. 대인중학생교를 진학했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왔지만 찬원이는 별로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뚜렷했거든요. 나는 가수가 될 거야. 트로트 가수가 될 거야. 왜 트로트였을까요? 찬원이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명절에 친척 어른들 만나면 어른들이 트로트를 좋아하시니까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듣게 됐죠. 그리고 트로트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트로트는 정말 좋은 음악이야. 구수하고 정겹고 감정이 풍부하고 친구들은 아이돌 음악을 듣는데 찬원이는 트로트를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이 찬원아, 너 노래 진짜 잘한다. TV 나가봐.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 나가면 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찬원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TV에 나간다, 전국 노래자랑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공부하라고 하실 텐데.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전국 노래자랑 나가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허락하셨습니다. 아, 알았어. 캔넷 한번 해봐라. 대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엄마 고맙습니다. 찬원이는 KBS 전국 노래자랑 울산 지역 예선에 신청했습니다. 예선 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14살 중학생이 트로트를 부른다? 당시엔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무대에 선 찬원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어풀댐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남진의 가슴 아프게였습니다. 중학생이 부르기엔 어려운 곡이었지만 찬원이는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트로트를 안 부르는데 이 친구는 기특하네. 게다가 정말 잘 부르는구만. 한해 찬원이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우승은 못했지만 처음 나간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상장을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상 받았어요.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이 정말 재능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셨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너무 힘든 길은 아닐까? 난 찬원이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한테는 가수가 될 수 있어. 꼭 될 거야. 그 후로도 여러 대회에 나갔습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창원 전국 노래자랑이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몇 시간씩 걸리는 곳도 있었지만 찬원이는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무대에 서는 게 정말 좋아. 중학교 3학년 때는 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친구들이 찬원이를 뽑아준 겁니다. 찬원이는 책임감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회장시켜야 해. 학생회장 하면서 공부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하고 정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원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다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울산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였죠. 고등학교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CBS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각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량을 뽐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히트웨어 거기에 찬원이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로 나왔죠. 17살의 고등학생이 트로트를 부른다?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찬원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용필의 허공이었습니다. 고난도의 곡이었지만 찬원이는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고음도 깔끔하게 올라갔고 감정 표현도 뛰어났습니다.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MC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잘한다. 고등학생이 맞아? 찬원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디 캐넌의 인디서 너르센의 고등학년 2학년입니다. 그 순박한 모습에 사람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스타킹 출연 후 찬원이는 지역에서 유명인이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야, 너 TV 나왔잖아 라며 친구들이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찬원이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친구들과 똑같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인데 가수의 꿈을 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대학은 꼭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찬원아, 대학은 나와야 해. 에이나씨 나중에 가수 안 되면 어쩔 거야? 찬원이도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대학은 가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계속하자. 그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015년 찬원이는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죠.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대학에 입학한 찬원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울산에서 대구로 왔으니 자취도 해야 했고 학과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경제금융학, 쉽지 않은 전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원이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학원 가서 성악 레슨 받고 정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 레슨 가야 돼. 친구들이 이해해줬습니다. 찬원이는 꿈이 있으니까 응원해. 대학교 1학년 때는 부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대학교 전체 학생들이 뽑은 겁니다. 찬원이의 리더십과 인품을 알아본 거죠. 부학생회장 하면서 학교 행사도 많이 준비하고 학생들 의견도 수렴하고 바빴지만 보람찼습니다. 그런데 2006년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찬원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음악을 더 배우고 싶은데
호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 찬원이는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찬원이는 모범병사였습니다. 상관 말씀 잘 듣고 동료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대 행사 때마다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고 전우들이 좋아했습니다. 이병 이찬원 노래 하나 해라. 네네 알겠습니다. 찬원이의 노래를 듣고 전우들이 위로받았습니다. 힘든 군 생활이지만 찬원이의 노래를 들으면 고향 생각도 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군 생활 중에도 찬원이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대하면 본격적으로 가수 준비를 해야지. 오디션도 보고 기획사도 알아보고 그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8년 찬원이는 제대했습니다. 이제 22살,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치게 나시면 치시장 말하지. 복학 후에도 학교 다니면서 음악 레슨을 계속 받았습니다. 성악도 배우고 트로트 창법도 배우고 학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새벽 시간대 알바를 했죠. 학교 끝나고 저녁에 레슨 받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하루에 잠을 4~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꼭 가수가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혼자 노래를 불렀죠. 어느 날 편의점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피하니 서스나운 아니 총각 노래 참 잘하네요. 가수예요?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가수가 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 그래요? 꼭 데뷔하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이런 작은 응원들이 찬원이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날 응원하고 있어? 포기하면 안 돼. 2019년 가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TV조선에서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거다! 이게 내 기회야! 친원의 딸 찬원이는 바로 지원했습니다. 서류를 내고 오디션을 봤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친구 괜찮네? 합격입니다. 최종 100명 안에 들었습니다. 찬원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부모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미스터 트롯에 나가게 됐어요. 진짜 우리 아들 정말 잘 됐다. 2020년 초 내일은 미스터 트롯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죠. 사람들이 집에서 TV를 많이 보던 때였습니다. 첫 방송에서 찬원이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3살 이찬원입니다.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재학 중이고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밝은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 친구 참 착해 보이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저런 친구가 있다니 반갑네. 첫 무대는 남진의 빈잔이었습니다. 23살 청년이 부르기엔 어려운 곡이었지만 찬원이는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구수한 트로트 창법에 깔끔한 고음까지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친구 진짜 잘하네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찬원이는 1라운드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매 무대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발라드를 부르면 감성적이고 트로트를 부르면 구수하고 댄스를 하면 경쾌하고 다재다능한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찬원이를 좋아하셨습니다. 저 친구는 예의가 바르고 겸손해. 그래서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야. 우리 손자 같네. 훌륭한 학쇼. 한거 시어봄. 찬원이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배 가수들께 공손하게 인사하고 동료 참가자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카메라가 없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찬원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 친구는 진짜야. 가식이 없어. 군악 중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최종 6명 안에 들어야 결승에 갈 수 있었습니다. 찬원이는 송가인의 한마는 대동강을 불렀습니다. 원곡을 편곡해서 자기 스타일로 소화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찬원이는 3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부모님이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찬원이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부모님께 절을 했습니다.
엄마, 노아, 아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 모습을 본 시청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참 효자네. 저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청년이 얼마나 있겠어? 희유무한 20년 3월 마침내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최종 6명이 모였고 그중에 찬원이가 있었습니다. 결승 무대로 막걸리 한 잔을 선택했습니다. 구수한 트로트 넘버였죠. 찬원이는 무대에서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연습했던 모든 것,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위는 이명웅, 2위는 영탁, 3위는 이찬원, 신진, 선샘, 미메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찬원이는 미메이,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가수가 됐습니다. 비록 1위는 아니었지만 찬원이는 만족했습니다. 나 사하미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 같은 무명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기적 같아요. 내일은 미스터 트롯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트로트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고 찬원이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어머, 찬원이다.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찬원이는 항상 웃으며 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곧바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 첫 싱글 편의점을 발매했습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찬원이가 아르바이트 했던 편의점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 홀로 서서 그대를 기다리네.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노래였습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시니어 세대도 좋아했습니다. 편의점은 음악방송에서 1위를 했습니다. 데뷔곡으로 1위를 한 겁니다. 찬원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1위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진심 어린 모습에 사람들이 더 감동했습니다. 찬원이는 진짜야. 성공해도 변하지 않네. 2021년 5월 첫 미니 앨범 선물을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 335는 또 한 번 대히트를 쳤습니다. 335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사가 정겹고 따뜻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335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옛날 생각나는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고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아르데 앨범에는 다른 곡들도 수록됐습니다. 참 좋은 날, 찬또배기, 시절 인연 모두 찬원이의 목소리와 잘 어울리는 곡들이었습니다. 현 앨범은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했고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었습니다. 골든디스크 어워즈, 서울가요대상, 멜론뮤직 어워드. 찬원이는 매번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이 겸손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습니다. 매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관객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찬원이 팬이래요. 같이 와봤어요. 아솜 공연장에서 찬원이는 온 힘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한 곡 한 곡 정성껏 불렀고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노래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말했습니다. 참 좋은 청년이야. 노래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우리 손주가 저렇게 컸으면 좋겠네. 2022년에도 활동은 계속됐습니다. 꽃길, 풍등 등 새로운 곡들을 발표했고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풍등은 발라드풍의 트로트로 찬원이의 감성을 잘 담아낸 곡이었습니다. 하늘의 풍등을 띄우며 그대를 생각해요. 애절한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방송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음악 프로그램의 MC도 맡았습니다. TV조선 뽕포유에서는 메인 MC로 활약했습니다. MC를 하면서도 찬원이는 진행을 정말 잘했습니다. 선배 가수들을 존중하고 후배들을 챙기고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잘 이끌었습니다. 함께 출연하는 가수들이 찬원이를 좋아했습니다. 찬원이는 정말 배려심이 깊어요. 카메라 없을 때도 똑같이 친절해요. CFJ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식품, 의류, 전자제품,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특히 시니어 타겟 제품의 광고를 많이 찍었습니다. 찬원이가 광고하니까 믿음이 가네. 저 친구가 추천하면 좋은 거겠지. 시니어 소비자들이 찬원이를 신뢰한 거죠. 2023년 찬원이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발전했고 방송인으로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진다. 저 친구 보면 희망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팬클럽 찬스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공식 팬클럽 회원만 수만 명이었고 비공식 팬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팬이 많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찬원이 완전 팬이세요. 매일 찬원이 노래 들으시고 방송 나오면 꼭 보세요. 찬원이는 팬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팬 사인회를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게 감사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다 만나 뵙고 싶어요. 어느 팬 사인회에서 할머니 한 분이 찬원이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8순이 넘으신 분이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찬원이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찬원아, 네 할머니가 너무 좋아한다. 내 노래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난단다. 찬원이는 편지를 받아 읽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 노래가 위로가 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건강하세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장면을 본 다른 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찬원이의 효심은 유명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부모님께 집을 사드린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찬원이는 방송에서도 부모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효심 깊은 모습이 시니어 세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저렇게 부모님 생각하는 애가 얼마나 있겠어. 우리 아들도 저렇게만 컸으면. 2024년에도 찬원이의 활동은 계속됐습니다. 새 앨범을 준비하고 공연을 하고 방송에 출연하고 쉴 틈 없이 바빴지만 찬원이는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게 좋고 무대에 서는 게 좋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아요.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올해 2025년 찬원이는 28살이 됐습니다. 데뷔한 지 5년.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찬원이의 마음가짐입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예의 바르고 여전히 노래를 사랑합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았고 유명해졌다고 해서 팬들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찬원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이 모든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뭐냐고요? 지금처럼 꾸준히 좋은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노래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요. 특히 어르신들께 힐링이 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찬원이의 음악 스타일은 독특합니다. 트로트의 구수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거기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했습니다. 젊은 감각과 전통적인 맛이 어우러진 거죠. 목소리도 특별합니다. 맑고 깨끗하면서도 힘이 있고 감정 표현이 뛰어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면 듣는 사람도 울컥하게 만들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게 됩니다. 피아노 실력도 뛰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요. 공연할 때 직접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관객들이 더 감동합니다. 노래도 잘하는데 피아노까지 진짜 다재다능하네. 예능감도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분위기를 잘 띄우고 재치 있는 멘트로 웃음을 줍니다. 하지만 절대 오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리더십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 중에서 찬원이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후배들을 챙기고 동료들과 협력하고 선배들을 존중합니다. 찬원이가 있어서 우리 팀이 화목해요.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줘요. 진중함도 찬원이의 매력입니다.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지만 말과 행동이 신중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저렇게 차분한 친구가 드문데 시니어 분들이 감탄하십니다. 찬원이는 SNS도 활발하게 운영합니다. 팬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거죠. 일상적인 이야기도 올리고 공연 소식도 알리고 때로는 팬들의 댓글에 직접 답글도 답니다. 찬원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요. 이런 식으로 소통합니다. 팬들이 그런 찬원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찬원이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원이는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꿨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노력했습니다. 둘째,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찬원이는 성공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예의 바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셋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찬원이의 효심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넷째, 내놓아는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찬원이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해냅니다. 다섯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찬원이는 팬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진심이 통해서 팬들도 찬원이를 사랑하는 거죠. 찬원이를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괜찮네. 저런 청년도 있구나. 세대 간의 간극이 좁혀지는 느낌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찬원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됨이 좋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효심 깊고 성실하고 옛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들을 찬원이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 손주들도 저렇게만 자라주면 소원이 없겠네.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원이의 노래도 시니어분들의 정서에 잘 맞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시니어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고 찬원이는 그걸 현대적으로 잘 풀어냅니다. 옛날 향수를 느끼게 하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심지어 젊은 층까지 좋아합니다. 편의점, 335, 참 좋은 날, 시절 인연 이런 노래들의 가사를 보면 따뜻하고 정겹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진솔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335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의 가사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던 그 시절, 전기 넘치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찬원이의 무대 매너도 훌륭합니다. 공연할 때 관객과 눈을 맞추고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노래만 부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관객 한 분 한 분과 교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할 때 진심이 느껴집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찬원이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아직 28살이니까요. 가수로서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일 겁니다. 음악적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고 인간적으로도 더 성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찬원이는 초심을 잃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말이죠. 아무리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겸손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을 겁니다. 찬원이의 꿈은 무엇일까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오래 노래하고 싶어요. 10대, 70대가 돼서도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이 이찬원은 변하지 않았네 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멋진 꿈이죠. 오래오래 노래하고 싶다는 꿈, 그리고 변하지 않고 싶다는 바람. 그런 찬원이를 우리가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찬원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노래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께 제 노래가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찬원이의 노래로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힘들 때 찬원이 노래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찬원이 노래를 들으면 희망이 생겨요. 이런 이야기들이 찬원이에게는 가장 큰 보람일 겁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거죠. 팬클럽 찬스와의 소통도 활발합니다. 정기적으로 팬미팅을 하고 팬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노래도 불러주고 함께 사진도 찍어줍니다. 찬원이는 정말 팬들을 사랑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요. 팬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찬스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서로 아끼고 응원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찬원이의 일상은 어떨까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가수에게 목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제 목소리가 제 자산이잖아요. 소중히 관리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찬원이 참 프로의식이 투철하죠. 취미는 피아노 연주와 영화 감상이라고 합니다. 쉬는 날에는 집에서 피아노를 치며 시간을 보내거나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특별히 화려한 취미는 아니지만 그게 찬원이답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좋습니다. 유명해졌다고 해서 옛 친구들을 잊지 않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고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눕니다. 찬원이는 유명해져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 친구예요. 고향 친구들의 말입니다. 군대 전우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전역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가끔 전우들과 모임을 갖고 군대 시절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중대에서 제일 성공한 게 찬원이야. 하지만 전혀 잘난 척하지 않아. 항상 겸손해. 전우들도 찬원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찬원이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합니다. 양로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죠.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없을 때도 봉사활동을 합니다. 홍보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더 감동했습니다. 찬원이는 진짜야. 남 몰래 선행을 하는 거 보면 대학교 후배들에게도 멘토 역할을 합니다. 영남대학교를 방문해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전공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계속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찬원이의 가족관계도 돈독합니다. 형, 동생과도 사이가 좋고 부모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명절이면 꼭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가족 행사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런 가족애가 팬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찬원이를 보면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찬원이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찬원이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존재죠.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롤모델이 됩니다. 나도 찬원이처럼 성실하게 살아야지. 나도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잘 크겠지. 앞으로의 이 세대도 밝겠네. 이렇게 모든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수가 바로 이찬원입니다. 앞으로 찬원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분명 더 성장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996년 울산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응원, 선생님들의 가르침, 친구들의 격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찬원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꼭 이루고 말 거야. 이런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이 이제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는 스타가 됐습니다. 무명이었던 청년이 이제는 누구나 아는 가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유명세뿐입니다. 찬원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노래를 사랑합니다. 이찬원 28세.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노래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찬원이를 사랑할 겁니다. 왜냐고요? 찬원이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찬원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청년이 있다는 게 참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찬원이를 응원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도 찬원이처럼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줍시다. 이찬원처럼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 환경이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보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찬원이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무대 위에서, 연습실에서 혹은 녹음실에서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있을 겁니다. 그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찬원이 하는 일이고 이찬원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28세 청년 이찬원,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변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살아주세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감사만 내 모션.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찬원 같은 청년이 더 많아지길,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